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과 함께 의식 저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 바로 무의식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한 사람 안에 정말 완전히 다른 인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계속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 싶겠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때는 20세기 초, 세상은 과학적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바로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걸 초자연 현상, 귀신 들림 같은 걸로 생각했지만 몇몇 선구적인 과학자들은 그 너머의 진실을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100여 년 전 의사들을 정말 혼란에 빠뜨렸던 그 기이한 초자연 현상들, 그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이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니었어요. 당시 의사들은 정말 이상한 증상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과거를 싹 잊어버리는 주기적 기억상실, 또 한 몸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이중인격, 잠든 채로 막 걸어다니는 몽유병까지. 이건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겪고 있던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아주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무장한 한 젊은 의사가 걸어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칼 융이었습니다. 융은 다른 의사들과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는 환자들이 겪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무슨 악령이나 초자연적인 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죠. 대신에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 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융이 주목했던 핵심 개념이 바로 히스테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갑자기 몸의 마비나 환각처럼 신체적인 증상으로 터져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융이 만났던 이양의 사례가 이 히스테리가 대체 얼마나 기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양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파려고 하거나 밤마다 해골 환각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발작이 딱 끝나고 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시간 동안에는 전혀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몸을 조종하기라도 했던 것처럼요. 융은 이 상태를 제2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사례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융의 탐구는 곧 그를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매혹적인 미스터리 속으로 이끌었죠. 바로 15살 소녀 영매, SW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건 융이 직접 기록한 SW의 모습인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수줍음 많던 소녀가 트랜스 상태에만 빠지면 갑자기 열정적인 웅변거처럼 말을 하고 아주 고귀한 귀부인처럼 행동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극적인 변화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SW는 당시에 유행하던 테이블 터닝이라는 놀이를 하다가 자기 능력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그녀는 트랜스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갑자기 몸이 뻣뻣하게 굳기도 하고 또 아주 복잡하고 체계적인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융이 풀어야 할 심리적 퍼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SW의 안에 존재했던 또 다른 인격, 이베네스의 등장이었죠. 이 두 인격은 정말이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현실의 SW가 수줍고 미성숙한 15살 소녀였다면 트랜스 상태에서 나타난 이베네스는 아주 차분하고 지혜롭고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한 숙녀였어요. 꼭 SW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가장 이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평범하고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15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나 정교하고 지혜로우면서 심지어는 무슨 고대 철학이나 신비주의 지식까지 갖춘 듯한 제2의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융은 심리학의 역사를 바꿀 엄청난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잠재기억, 크립톰네시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나 그거 완전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정보나 기억이 사실은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가
어느 순간 전혀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짠! 하고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이 잠재 기억의 가장 유명한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철학자 니치의 사례입니다. 그의 대표적이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중으로 다가오는 남자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묘사인데요. 니체 자신도 이건 순수한 창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니체가 어릴 때 읽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한 책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발견된 겁니다. 공중을 나는 남자, 섬, 화산, 핵심 요소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죠. 니체는 수십 년간 이 기억을 잊고 있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 잊혀진 이야기를 위대한 철학적 영감으로 재탄생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잊혀진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냥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 잠시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SW의 그 신비로운 지식 역시 그녀가 살면서 언젠가 스치듯 읽거나 들었던 하지만 잊어버렸던 기억들의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융은 SW라는 한 소녀의 비밀을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발견,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한 소녀의 분열된 인격에 대한 이 집요한 탐구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하고 숨겨진 대륙,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빙산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사실 정신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수면 아래에는 억압된 생각, 잊혀진 기억, 원초적인 본능을 품은 무의식이 존재하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융의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융은 초자연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을 과학의 눈으로 관찰했고 잠재기억이라는 놀라운 심리 메커니즘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열된 인격이 결국 무의식의 활동이라는 걸 증명해냈고 마침내 우리 정신의 숨겨진 대륙, 무의식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겁니다. 융의 탐험은 100여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그가 발견한 무의식이라는 대륙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탐험하는 작은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